안녕하세요. 문화추주입니다. 12번째 문단단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11번째 문단단 시간에는 그 유명한 알퐁스 도데의 별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소설을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남겨주신 댓글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준우님께서 이 작품의 제목을 별이라고 지은 이유로 보이지만 가지고 싶어도 손끝 하나 닿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댓글을 써주셨고요. 다음으로 권선영님께서는 낮 시간은 존재들의 삶이지만 밤은 사물들의 삶이라는 문장에 반해버리셨다고요. 밤에 가끔씩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앞으로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댓글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문단단에서는 윌리엄 트레버의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작품의 제목처럼 올해도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가 돌아왔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따뜻한 연말연시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번 문단단 시간에 이 작품을 선정한 건 다분히 의도한 것이긴 하죠. 제가 문단단 시간을 통해서 단편으로 유명한 작가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일랜드 태생의 윌리엄 트레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편과 단편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작가죠. 저는 좋은 문학 작품은 인간의 다양한 면을 포착하여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 역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문단단 시간에 윌리엄 트레버의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통해 생각해볼 만한 점은 다음의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노라와 더모트 부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집주인인 조이스가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라는 조이스가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더모트는 그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편 더모트에 대한 노라의 평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라는 더모트가 선량하지만 매정하다고 평가하는데요. 선량함과 매정함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한다는 것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더모트에 대한 이런 평가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기준과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배경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작가가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정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매년 돌아오는 점에 착안하시면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노라와 더모트의 관점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평생 함께해온 중년의 부부 노라와 더모트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조이스의 참석 여부에 대한 것이죠. 노라는 조이스가 절대로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반면에 더모트는 늘 그랬던 것처럼 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간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내왔던 집주인 조이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두 사람이 견해 차이를 보인 이유는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 때문입니다. 북아일랜드의 테러 사건에 대해서 더모트가 조이스에게 한 소신 발언이 그들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더모트는 자신이 못할 말을 한 것이 아니며 조이스도 아일랜드계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이스 씨도 지금쯤은 깨달으셨을 거야.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는지를 말이야. 반면에 노라는 더모트가 한 말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조이스의 감정을 상하게 한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영국 토박이인 조이스는 더모트와 노라 가정이 아일랜드계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입견도 가지지 않고 대해왔는데 더모트가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모트는 조이스 씨가 베풀어준 너그러움과 조심성을 보란듯이 내동댕이 쳤다.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북아일랜드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더모트의 말은 사실 틀릴 것이 없어 보입니다. 더모트는 사실 여부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무슨 흠이 되겠느냐는 반응이었고 조이스와 다툰 적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노라는 조이스의 감정이 상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풀지 않는 이상 관계의 회복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점 차이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생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작품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조이스가 참석했는지 여부를 보여주진 않지만 아마도 독자들 역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결말을 달리 상상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량함이란 이성의 영역인가, 감성의 영역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잣대 중 하나로 선함과 악함이란 기준이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여러 면이 있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선하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는 악하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면서도 단순 명료하게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평가하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선과 악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한 결과인가 아니면 감성적으로 선택한 결과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자로 본다면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로, 후자로 본다면 감정적으로 선을 좋아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작품에서는 전자, 즉 이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더모트는 그와 평생을 함께 살아온 노라의 증언에 의하면 선량함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던 것 같죠. 그런데 노라는 그에게 조이스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정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선량함 속에 매정함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문장을 통해서 한 사람 안에 선량함과 매정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됐는데요. 선량한 사람에게는 매정함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매정함이란 감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 만큼 선량함은 다른 영역인 이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봐야 이 표현이 이해가 되죠.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감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에 기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작품에서 노라가 묘사하는 더모트는 생각이 깊고 매우 신중한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차가운 이성의 소유자죠. 더모트의 행동은 언제나 느렸다. 그는 똑똑했지만 생각이 느렸다. 그는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저울질했고 신중하게 한참을 생각하고 난 뒤에야 결론을 내렸다. 노라의 입장에서는 그가 결단을 내리기까지 느리게 느껴졌지만 더모트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냉정한 판단을 거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냉정한 사람이 충분히 선량할 수도 있고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도 충분히 악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인간을 판단, 평가하는 다양한 시각과 기준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으로 크리스마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크리스마스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작가의 의도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리스마스가 가지는 특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서양에서 크리스마스는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기도 합니다. 작가 윌리엄 트레버가 크리스마스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그것이 가진 반복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별다른 의미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예년과 달라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 작품 속에서 노라와 더모트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 다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모트의 경우에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과 동일한 모습, 자녀들과 가족같이 지내온 집주인 조이스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예상하죠. 반면 노라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예년과는 다르고 구분되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 예상하는데 조이스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더모트에게 있어 이번 크리스마스는 특별히 다를 것이 없고 노라에게 있어서는 특별하게 기억되는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작가가 이 소설의 제목을 어나더 크리스마스라고 정한 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영어의 another라는 단어는 또 한 번의 라는 뜻 외에도 다른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제목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더모트와 노라의 제각기 다른 느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제목인 셈이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되는 날이나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도리어 더 선명하게 특이점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기까지 12번째 문단단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문단단 시간에는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축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